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 죄수들을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런 죄수들을 지금 이번 전쟁에 살아남으면 너 면죄부 줄 거야 해서 끌고 가가지고 부대 편입시켰죠. 걔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하극상하고 하더니 결국은 탈영을 집단을 해가지고 깽단을 만들어서 러시아군 보급 부대를 털고 있답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군의 이 황당한 진영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예견한 그런 반대, 북한의 탄약, 지금 정군이 러시아 상황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투 검열을 했더니 탄약이 정말 충격적인 상태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교대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탄약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평시 탄약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북한이 최근 전군 탄약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충격적인 결과에 아연 실색한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총참모부 주관으로 전군 탄약 및 장비 전투 동원 준비 검열을 실시했으며 검열 결과 많은 양의 장비와 탄약이 사용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대북 소식통이 10월 6일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함경북도 지역에 있는 구군단에서 전투 동원 준비 검열이 있었는데 보관 중인 포탄이 습기에 의해 부식된 것이 발견되어 비상이 걸렸다 라며 포탄 상자 부식은 총참모부에 보고되었고 군단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검열 사원들은 총탄과 포탄 상자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 갱도 창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에 내린 비로 습기가 차 수백 상자에 달하는 포탄이 부식된 것이 확인됐다 라며 대부분의 포탄 상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식이 진행되었고 어떤 상자들은 너무 부식되어서 상자를 들면 포탄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고 포탄 겉면도 녹이 슬어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인접 군단인 평안북도의 8군단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이 부대에서는 포탄은 물론 쌍안경과 각종 광학 장비는 물론 소총과 기관총도 부식되어 있었고 아예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아예 되지 않은 무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검열에서는 무기체계와 포탄, 총탄의 관리 부실은 물론 장부상 기재된 양의 절반 정도밖에 채워져 있지 않은 군량미 문제도 지적되는데요. 북한군 지휘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남조선과 싸움이나 할 수 있겠느냐 라며 위에서는 계기 때마다 싸움 준비를 다그치라고 강요하지만 전쟁 임박설도 되풀이해서 지겹게 듣다 보니 만성화가 되어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며 현재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북한군의 탄약과 무기 관리 부실 문제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부터 꾸준히 불거져 온 문제인데요. 공산 전체주의 국가 군대는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찰 총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태 좋은 탄약들 다 끄집어 와서 쏘았겠죠. 그냥 야 니들 부대에 있는 탄약 갖고 와 이거 아니겠죠. 야 군단 내 또는 인접 군단에서 상태 좋은 것들 갖고 와 해가지고 쏜 도발이 국가적인 도발이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 아니겠습니까? 당시 우리 합참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북한군은 총 170발 정도의 탄을 쏘았고 그 중에서 정말 황당하게도 47%에 불과한 80발 정도만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가 넘는 20여 발은 불발, 즉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여 발만 터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터졌으니까 그건 명중했네? 아니죠.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연평도 내에 있는 해병 연평부대였습니다. 그게 면사무소 주차장 때리려고 쐈겠습니까? 민가 지붕 내려앉히려고 쐈겠습니까? 아니죠. 워낙 장약이나 이 상태가 불량하니까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면사무소 주차장 떨어지고 민가 지붕 덮치고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평 부대에 떨어진 것은
또 그만큼 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북한군의 탄약 관리가 엉망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군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또 지금 레이건호 돌아오고 계속 뭔가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제만 하더라도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동원해서 1시간 동안이나 우리 이 경기도 쪽을 덮치려고 하는 듯한 이런 그 위협 비행을 했죠. 여기 우리 전투기 30여 대가 또 출격해서 1시간 동안 대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언제 지금 남조선하고 전쟁할지 모르니까 탄약 한번 확인해봐 하고는 군단별로 다 확인해봤더니 정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하시설 또는 이 거의 밀폐된 시설, 실내 공간에 탄약이 적재되어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탄을 날릴 거니까 북한은 당연히 산의 북사면, 남사면이 아닌 북사면, 남사면에 탄약고 입구를 놔두면 바로 그냥 직격해서 맞을 거니까 당연히 산의 북쪽 사면에다가 탄약고 입구를 만들어 놓았겠죠. 남쪽에서 탄이 날아오니까. 그러면 북향의 북한 상황, 탄약고 상황일 텐데 여기에 뭐 통풍이 되겠습니까? 햇볕이 들어오겠습니까? 북향에 햇볕 안 들어오죠. 통풍 잘 안 되죠. 습기 있겠죠. 그런데 북한은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습기를 못 돌리겠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간 그 습기가 탄약고 상자의 밑부분을 완전히 썩여버릴 겁니다. 탄약 상자들이 대부분 나무 상자니까 밑에 썩어서 들면 툭 떨어진 이런 상황이더라. 상자가 그 정도면 그 내부에 있는 탄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부에 있는 탄약의 케이스는 쇠덩이죠. 녹이 슬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 있는 화약입니다. 화약은 습도 조절이 잘 돼서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로 건조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탄약 상자가 밑으로 부식되어서 썩어서 떨어질 정도라면 내부에 있는 그 화약들은 당연히 습기에 차서 떡져 있겠죠. 안 터집니다, 그거. 장약도 마찬가지고 작약도 마찬가지고 안 터집니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8군단 보니까 이 망원경 렌즈가 곰팡이가 다 쓸어 있고 뭐 총도 이번에 러시아군도 예비군 총 끄집어냈더니 완전히 부식해 있는 그런 총 지금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한군도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지금 있어야 되는 군량미들, 물론 정말로 그들이 필요한 3년치의 또는 2년치의 군량미는 고사하고 작년에 뭔가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군량미 대폭 풀었지 않습니까? 푸른 걸 다 회수 못했죠. 그렇게 해서 장부상에 있어야 되는 군량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군량미가 아니고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다 회수 못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있는 이 장부상의 군량미, 그것도 실제 장부상보다는 반도 안 되더라 라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떼먹었으면 이렇겠습니까? 떼먹고 자기 할 일 관리하는 거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고 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북한군의 상황, 이따위 것 가지고 한국에게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핵무기를 못 쓰게 만들고 핵무기를 초기에 제거할 수만 있다면 북한은 정말 하다못해 시쳇말로 껌이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완전히 개판의 군대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10월, 11월 이때 추수해야 되죠.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투겸열 지시, 비상경계근무 이런 것들이 내려가니까 군인들이 추수하는 데 가서 약탈을 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완전히 열을 받아버린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전국적으로 비상을 걸고 군인과 주민들을 달달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항모전단 재전개와 당 창건 기념일 등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전군 특별경계근무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추수철에 내려진 이 명령으로 일선 부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 항모전단의 동해 재전개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전군에 비상을 걸고 24시간 대기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0월 6일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5일 총참모부 명의로 하달된 전군 특별경계근무 명령서를 통해 전국의 모든 군부대는 10월 5일 명령 수령 시부터 10월 11일 17시까지 모든 지휘관이 정위치에 대기하며 24시간 근무태세를 갖추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명령서는 해당 기간 내 지휘관들의 퇴근을 금지하고 불시에 내려질 수 있는 상급 부대의 명령에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열원들이 야간 불시 순찰과 근무태세 점검을 위한 잠복까지 하고 있어 일선 부대는 피로도가 크게 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추수철이라는 점입니다. 북한군은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근 협동농장에 병력을 보내 추수와 탈곡을 돕고 군량 및 창고를 채우기 위해 최대한 많은 양의 쌀을 수탈하는데요. 지휘관부터 하급병사까지 식량 수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내려진 특별경계근무 명령 때문에 일선에서는 식량 조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번 명령에 대한 불만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주변 군부대의 경우 올겨울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파견된 중앙당과 평양시당 간부들이 각 농장의 곡물과 채소를 선점해 가고 있어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식량 쟁탈전이 치열해진 때 특별경계근무 명령으로 발이 묶인 북한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량미를 채워내야 되죠. 북한군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다 못 채웠고 이제 올해 또 채워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한 흉년이죠.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추수할 때 협동농장에 가서 추수한 거를 자기네들이 먼저 확보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평양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특별 보급 물자를 확보해 라고 하다 보니까 평양시 당간부들이 이 인접 시군으로 가서 물자, 식량을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협동농장 직원들, 그 협동농장 근로자들, 그리고 평양시에서 온 당간부들, 그리고 군인들, 그 인접부대 군인들, 이렇게가 하나의 협동농장에 들어가서 식량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을 하는 겁니다. 식량으로 인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개시된 겁니다. 무슨 뭐 토마스 홉스가 했던 바로 그 상황이 북한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식량 쟁취를 위한 만인의 투쟁에 자기네들이 참가해서 자기네들이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와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특별 경계근무다. 야, 로널드 레이건 항모 다시 들어왔어. 남조선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거야. 특별 경계근무 해가지고 밤에 더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암행 그런 그 감독관들 보내고 이러니까 지금 식량 확보하러 투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지글지글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기애들은 허구한 날 전쟁위기 고조 해가지고 또 뭐 전군 특별 경계태세 또 준전시 상황 뭐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이제는 뭐 또 하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허구한 날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요새는 뭐 북한 미사일 쏘았다 이런 그 내용으로는 조회수도 안 나와요. 왜? 또 쏘았냐 뭐 그렇게나 말거나 이렇게 된 거죠. 왜? 늑대 소년처럼 늑대 왔어요 라고 하는 이 목동처럼 지금 뭐 3번이 아니라 한 10몇 번을 지금 뭐 외치고 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왔냐 그럼 알았다 이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북한군들도 마찬가지. 아니 뭐 레이건 항모가 왔든지 말든지 우리는 식량이나 확보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이 불만이 쌓이는데 이런 불만들 자꾸 쌓여야 되죠.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군 이번에 이 일주일 동안의 특별 경계 근무 아마 일주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쌍십절 때 북한이 또 도발하면 미국이 또 더 강력한 또 압박하고 하면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면 특별 경계 근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추수 끝나죠. 식량 없죠. 그러면 이 군인들은 열받죠. 그 뻗쳐오르는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로 표출하게끔 우리는 유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대됩니다. 쫄쫄 굶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도 벅찬 러시아가 이제 전선에 적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푸틴의 사설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전국 교도소를 돌며 고용한 재소자들이 무기를 지급받고 집단 탈영해 현대판 마적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용병 집단으로
이번 전쟁 기간 중 극심한 병력 소모를 겪은 바 있는 바그너 그룹이 최근 고용한 재소자들의 집단 무장 탈영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러시아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와 군사경찰이 일선에 배포한 자료를 공유하며 최근 바그너 그룹에서 집단 무장 탈영이 있었고 이들이 무장 갱단을 조직해 각지를 떠돌며 약탈과 살인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라 불리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 9월 전국 교도소를 돌며 사명과 돈을 미끼로 대거 모집한 이 범죄자들은 대부분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중범죄자들인데요. 이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곧바로 일선에 투입되어 바그너 그룹 전투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훈련도 없이 전선에 투입된 이들은 지휘관들의 통제를 거의 따르지 않았고 걸핏하면 하극상을 일으키며 한때 러시아군 내에서 최정예 부대로 평가되었던 바그너 그룹의 질적 수준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는데요. 부대가 혼란한 틈을 타 일부 인원은 소총과 기관총은 물론 장갑차까지 훔쳐 부대를 이탈해 무장 갱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거점 없이 각지를 떠돌며 민간인은 물론 러시아군 보급부대까지 공격하며 무차별적인 약탈을 일삼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들을 소탕할 여력조차 없어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무장 갱단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바그너 그룹 전반에 퍼지면서 이 갱단에 가담하는 죄수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군 자신들이 만들어낸 현대판 마적단과도 싸워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렇게 죄수들 모아놓고 우리 이러이러 혜택 줄 테니까 지금 니들 10분 내로 여기 서명해 라고 하고는 전국 각지의 교도소를 돌면서 한 400여 명 모았다고 하죠. 그 400여 명 아주 중범죄자들인데 그 범죄자들도 내가 여기 교도소에서 평생을 썩을 거냐 아니면 저기 따라가서 한번 그 자유에 대한 도박을 한번 해볼 거냐. 그렇지만 저기 가면 죽음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이제 판단해서 평생을 여기 썩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따라간 자들이 400명 이상. 근데 그들이 가서 대대장 지휘관들에게는 말도 듣지 않고 하다가 적에게는 꼬리를 말고 도망가고. 왜? 전투력이 없으니까. 깡패이긴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전투원으로서의 전투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하다가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는 주동자 13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영해서 무장조직을 만들고 그 무장조직을 점점 세력이 또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하고는 싸우기 싫어. 왜? 싸우면 죽으니까. 그러면은 민간인 털고 그리고 또 러시아군 보급부대 러시아군 군복 입고 있으니까 잠깐 수도 검문 좀 할게요 하고는 보급부대 털어버리고. 자 이렇게 하는 마적단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탈영 갱단을 잡아라 라고 하는 공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번 해가지고 이 1번부터 13번까지 이 갱단을 조직한 놈들의 사진을 해놓고 이 프로필 이렇게 해서 잡아라 라는 건데 이 1번은 72년생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해서 13번까지 쭉 해서 이들이 사진을 다 해놓고 이놈들 잡아라 라고 했는데 점점점 세력이 불어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차피 교도소에서 죽을 운명인데 여기 나왔어. 그런데 상태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내가 저 앞에서 싸워봐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럴 바야 나와서 보급부대 털고 또 민간인 털고 해서 한몫 쫙 챙긴 이후에 그걸 돈으로 어떻게든지 환전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하면 그리고 나는 망명하겠다 라고 하면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 선택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제 이 보급부대가 하이마스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보급이 잘 안 되더니 또 이제 파르티잔들이 자기네들 공격해서 보급이 잘 안 되더니 이제는 자기네들 부하였던 이 바그너 그룹에서 나온 이 악질 범죄자들이 깽단을 조직해서 자기네들 털는데 군복은 또 우리 군복이야. 그래서 러시아군 보급부대는 하이마스, 파르티잔, 이 마적단 이렇게 세 개의 적들을 향해서 투쟁을 하면서 보급에 나가야 되니까 보급부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러시아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